고려대 2024 사회편입 논술. 여기 보면 신자유주의 굳이 설명 안 해도 다 찾아보라고 되겠지. 쉽게 얘기하면은 자유주의의 변형이지. 그러니까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어떤 사회. 이거는 뭐냐면 패거리들, 그들만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국적 기업이라든지 미국의 약탈자본들, 국가 결정해서. 우리 IMF도 이 신자유주의의 모순에 의해서 벌어진 일이었고, 다 그런 거야. 알겠어? 약탈자본에 의해서. 여기서 보면 지금 국제 정치론이야. 제도주의자가 있어. 제도주의자. 신자유주의자. 그리고 밑에 보면은 구성주의자. 심리학에서도 구성주의와 행동주의 개념이 있어. 항상 이런 거 볼 때 보면은 주체, 대상을 다 봐야 돼. 심리학에서 교육 쪽에서 구성주의 학습과 행동주의 학습을 얘기하면 뭐야? 구성주의, 행동주의는 교수자 중심에, 그러니까 강제적이고 일방적이고 이런 거고 통제하고, 구성주의는 자율학습이야. 쉽게 얘기하면 학습자 중심에 자율적이고 이런 거야. 구성주의. 그러니까 신자유주의는 힘의 논리란 말이야. 그들만의. 그러니까 벌써 딱 느끼는 거지. 국제 간의 어떤 협약이 필요해. 협조가. 예를 들면은 그럼 신자유주의자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걔네들은 강대고 힘의 논리야. 그리고 꼬시는 거야. 야, 이거 너희들 협약을 잘하면은 너희들한테 도움이 돼. 그러면서 뒤로 호박씨 다 까는 거지. 그러니까 좀 일방적으로 이끌어가는 거야. 이게 기후협약에서 딱 걸려버린 거야. 기후협약 같은 거 국제협약에서 어떻게 돼? 선진국하고 개발도상국 간에 누가 더 분담금을 더 많이 낼 거냐.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이런 데 강대국 지들이 다 사용하고 이러는데 자기들 내기 싫거든. 그러니까 온갖 계약서를, 여러분들 보험계약 쓰고 뭐 이러면은, 내가 직장 다닐 때 계약서 이런 거 많이 쓰고 그랬는데, 보험계약서 이런 거 쓰면은 누구 중심이야? 누가 만드는 거야? 보험 회사에서 만든 거야. 자기들이 유리하게 만든 거야. 자기들이 유리하게, 교묘하게. 응? 얼마나 그렇지? 그냥 우리는 뭔지도 모르고 그냥 사인하잖아. 그냥 대충 읽어보고 그냥 막 그 깨알 같은 거 이해도 안 가고. 그러니까 걔네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래서 이걸 좀 생각을 좁혀놓으면 어떻게 돼요? 왜 법률 용어들이 순화가 안 되고 의사들이 영어 쓰고 있고 저거를 왜 써? 최만리가 한글 반대하고 똑같은 거야. 지식이 독점이 되면은 불편해지는 거거든. 공유가 되고 그러면은 그거 그 짓 하는 거야. 그 짓 하는 거야.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계약서 지대들이 유리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개발도상국이 강한 거니까 열받은 거지. 그거 갖고 다툼이 있고 그러는 거야. 그 다음에 구성주의자들은 그럼 반대로 니들 말도 얘기, 그래 공통점은, 그래 강대국이든 약소국이든 개발도 협력을 통해서 시너지를 내는 거는 맞아. 그런데 방법이 틀렸다고 보는 거지. 힘의 논리 이런 쪽이 아니라 우리들의 사정도 알아줘야 되지 않느냐. 어? 예를 들어서 우리 구성원들이 그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저 티벳 이런 사람, 순박한 사람들은 그 뭐가 문제, 그 사람들이 기후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그지? 티벳 이런 데 가서, 네팔 같은 데 가서 기후를 얘기를 하면 말이 안 되는 논리잖아. 걔네들이 거기에 무슨 기후고 뭐고가 뭐 아무 공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나라들이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은, 그럼 거기 사람들이 그 지역 주민들, 국민을 설득을 할 수가 있겠냐고, 그지? 문화 사정도 상황도 다르고,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어떤 가치적인 면에서 판단이 다르고 규범적으로 다르고 그런 걸 다 고려해 달라는 거지. 그게 더 우선하는 거 아니냐. 그래야 해서 자발적으로 따라요. 그러니까 신자유주의, 제도주의 관점에서 보면 구속력이 상당히 강해. 일단 법을 만들고 제도 이런 거, 법 다 구속이야. 구속, 그치? 규제하는 거야.
관습 이런 것들은 되게 넓은 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신자유자들은 얘네들은 무조건 법을 만들려고 그래. 얘네들은 그냥 말 안 해도 할 수 있지, 네 관습으로. 그럼 이쪽에서 보면 불안한 거고. 그 얘기야 지금. 자발적인 걸 따라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이거 가지고 국제적인 협의가 있을 때 평평하게 부딪히는 거란 말이야. 그럼 거기에 딸리는 용어들이 있잖아. 그것들을 잘 봐야 되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어려운 말 많잖아. 막 관념이 형성되는 과정이고 제도는 세계가 어떻게 되고 다 가르치라 그랬어. 이거 어려운 얘기들 다 불필요한 짓들도 핵심. 모르는 거 막 갖다 쓰지 말란 말이야. 정체성 얘기라고 막. 근데 아까 그 얘기가 다야. 어? 그렇더라도 중요한 단어를 풀어내야지. 이렇게 썼어 선생님.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자들에 따르면, 제도를 가지고 내 선생님이 얘기했지. 제도도 인간을 구속하는 구조제자들에 따르면 제도가 인간을 사회를 발전시키고 인간을 편하게 만드는 기제냐 아니면 인간을 제약을 하고 옥죄고 그런 기제냐, 이 관점에 따라서 죽겠네. 계속 그러네. 두 명의 사상가가 아주 심각한 논쟁을 벌이는 게 있었어. 아도르노와 겔렌이라는. 아도르노는 구조주의 철학자. 그러니까 상당히 그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이 되게 강한 거야. 제도가 사람을 규율하고 억제한다는 개념. 겔렌은 반대지. 그 얘기를 지금 그대로 투입을 해봐. 그럼 겔렌은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 여기에 따르는 개념이겠죠. 제도는 행위의 역할을 규정, 제한, 지속하도록 유인하는 규칙 체계로서 개별 국가는 제도에 맞춰 자신의 이익을 높이고자 행동하려 든다. 그들은 제도 시행에 따른 불확실성을 낮추고 협력을 지속시키려는 목적으로 필요에 따라 의도적으로 제도를 생성 변화시키려 든다. 이용하려 든다. 한편 구성주의자들은 제도의 규범과 가치 측면을 강조하면서 행위자들이 규칙과 규범의 집합체인 제도를 벌써 관념적으로 소프트한 거로 보는 거야. 제도가 표상하는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그들에 따르면 제도는 행위자의 사고와 행위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가치관, 정체성 같은 관념적 가치체계다. 국가제도는 국가의 정체성과 사회적 이해관계의 산물로서 국가의 제도, 행동 자체를 규정하는 것이기에 국가 간 행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도는 맥락 속에서, 사회적 관계 속에서, 국가 간의 관계 속에서 파악을 해야 된다. 자, 요약을 할 때 지금 보면은 딱 정립을 시키고 좀 쓰고 있어. 그지? 다시 재구성을 했단 말이야. 흩어져 있는 내용을. 그러니까 요약을 하게 되면 주제, 논점들이 확 드러나게 돼 있어. 그치? 그렇게 쓰란 말이야. 이 개념을 바탕으로 자꾸 어려운 거 쓰지 말고, 이 지문 안에서 어려운 것들 다 의도적으로 쓴 거야. 다 제끼라 그랬지. 그럼 얘를 가지고 파리 협정, 우파 포퓰리즘,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평가하래. 그럼 이에 파리 협정은 누구든지 잘 써. 여러분들 보면은, 그지? 딱 드러나잖아. 그지? 둘의 관점이. 그지? 그러니까 이런 잘 써. 그 다음부터 못 쓰더라고. 우파 포퓰리즘은 뭐냐 이거야. 그거부터 알아야 돼. 포퓰리즘은 대중주의, 인기영합주의 이런 개념인데, 그러면 그 포퓰리즘, 대중주의, 인기영합주의 이런 걸 관점으로 가면은 좌파, 진보들이 주장하는 건데 느닷없이 우파 포퓰리즘을 얘기를 해. 유럽에서 이태리, 프랑스, 마크롱 다 집권한 게 우파 포퓰리즘이야. 그 근원을 들어가면은 한때 인구가 부족한 이민자를 받아들였단 말이야. 자기들의 옛날에 식민지, 프랑스는 알제리 이런 데서 축구선수 지단도 알제리 출신이란 말이야. 받아들였는데 이게 연세대에 나왔던 거야. 이것들이 그냥 이슬람교, 그러니까 라마다 때 막
소란 피우고 막 이렇게 막 미치는 거야. 르브롱 씨 거기 그 지문이 있어서. 자기들은 똘레랑스 관용의 정신을 중요한 교과목으로 배웠는데, 사회적으로 학습을 했는데, 그래서 타자에 대해서 관대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겉으로는 그런데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는 거야. 나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사람 환자하고. 그거에 나왔던 게 연세대 문제야.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보니까 블랙시트 이런 거 이후 연합이 된 거야. 블랙시트 그냥 한부급으로 경제블록 단위가 돼버린 거야. 그랬더니 이쪽에 저 대륙에 있는 저 상대적으로 좀 임금이 싼 노동자들이 유럽 가가지고 영국 가가지고 일자리를 다 침해하니까 열받은 거지. 그러니까 니들 나라 가 막 이래. 이게 지금 저거랑 똑같은 거야. 트럼프가 백인들 거기 산업이 거기는 제조업이 다 그냥 다 무너져 버렸어. 다 그 하이테크 이런 걸 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뭐 엔비디아라든지 버티고 가는 건데 서비스업하고 그러니까 다 중국에 다 넘기고 그러니까 중산층이 무너져 버린 거야. 거기 디트로이트 같은 데는 자동차 도시였는데 다 몰락을 그러니까 캐치플레이. 근데 미국에 여러분들 그 인구 분포가 어떻게 되겠냐고요. 60% 이상이 백인이란 말이야. 백인주의 사회란 말이야. 흑인들이 많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가장 소외받는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누구야? 미국의 백인 중산층이야. 근데 거기가 가장 뭐에 걸려 있냐면은 선거에 민감하게 돼 있는 거야. 캐스팅 보트를 지고 있는 데가 많아. 조지아 중 어쩌고저쩌고 막 거기 동부 막 남부 쪽 뭐 이런 데. 그러니까 트럼프가 장사꾼 아니야. 그러니까 딱 그런 걸 깨지고 넘어간 거야. 그러니까 뭐야? 니들 그 사람들은 공통점이 뭐야? 이민자들을 되게 자기 일자리를 뺏고 이러는 사람들로 봐. 그러니까 막 트럼프가 저기 멕시코에다가 담벼락 쌓고 막 이런 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보면 겉으로 보면은 문화가 다르다고 이민자, 타지방 이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우파 포퓰리즘 안에서 우파적인 어떤 성향들 기득권 이런 사람들 기득권들이 자기와하고 다른 이민자들 차이와 다양성들 가치를 인정 안 하는 주의야. 근데 그 속내를 보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거야. 경제적으로 다 번성할 때는 좋아 넘어갔는데 어려워지니까 이제 막 가는 거야. 어? 그 개념이야 지금. 문화본질주의라 그래 이거는. 문화본질주의. 그러니까 우파 포퓰리즘은 종교본질주의처럼 문화본질주의를 쏘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나라 자기하고 그냥 문화 절대주의 자기하고 문화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인정을 안 하는 거야. 이게 우파 포퓰리즘이야. 이러면 어떻게 돼? 충돌이지 충돌. 그 얘기야 지금. 그 얘기를 지금 보면은 그걸 이해해야 돼. 우파 포퓰리즘. 그러면 여기서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자와 구성주의적 제도주의자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면은 규범, 가치, 얘랑 문화 얘랑 결합이 돼가지고 어떤 구성들이 나오지. 그치? 글이 나오지. 그치? 이 포퓰리즘이. 그걸 해석을 해야 돼. 여기 보면은 문화본질주의라고 나와 있어. 우파 포퓰리즘은. 우리는 우리와 다른 자들의 대립한다라는 내부와 외부 사이의 적대관계. 그러니까 이 적대관계는 뭐야? 같은 우리처럼 우리도 많이 그래. 우리 지금 슬슬 벌어지는 게 뭐야? 중국인들 싫어하잖아. 지금 중국인들 들어오면은 막 걔네는 걔네대로 막 혐한이라 그러고 우리는 우리대로 막 저것들 보면은 그냥 와가지고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그지? 그리고 막 그냥 아무데나 오줌 갈기고 그냥 뭐 이상한 놈들이야. 그 망둥이 같은 애들 와가지고서 그게 싫은 거야. 어? 이게 뭐야? 내외간의 그냥 갈등들. 문화적인 충돌이지. 어? 국가 안에서의 문화적 충돌이 일어난단 말이야. 옛날엔 서로가 담벼락인데 지금 다문화 사회가 돼가지고 그치? 되게 심각한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이랬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문제 두 관점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 그치? 그러니까 여기 지금 선생님 평가의 포인트를 줬잖아. 그치? 그러니까 서로 맞춰보라 그랬지. 여기 보면은 봐. 지문이는 NDC, 그러니까 이거 뭐라 그래, 기후협약이 감축 뭐 이런 거지. 온실가스 감축. 국제제도 시행에서 국가 간 협약이 어려운, 자, 다시 말해 합의가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 그 가장 큰 이유가 뭐야? 선진국의 물질적인 욕망, 경제적 욕구. 걔네들은 철저하게 자기들의 이익 추구, 이렇게 보면 돼. 찾고 있지, 그치? 그래서 어떻게 연결이 돼? 이 신문은 국가 간 상호 이익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거래 비용 감소를 국제제도가 담당함으로써 배반의 문제를 해결해 국제들을, 말을 왜 이렇게 썼지? 기대할 수 있다라는 주장과 배치되고. 이게 참, 내가 써놓고도 이렇게 쓰지 말아야 돼. 이걸 통해서 쓰면 되겠고, 얘는 구성주의 제도 이론의 관점에서 아까 가치 뭐 이런 걸 했잖아. 그치? 즉 제도는, 이게 다 읽어봐, 행위자 또 국가 구성원의 정체성을 반영하는 거고, 그래서 국제정치에서 규범이 중요하고 그러는데, 우파 포퓰리즘은 보편성, 보편주의, 보편은 절대 개념이래. 자기들의 이익만, 자기들의 가치만 중요하고 남의 가치는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그치? 그걸 가지고 비판할 수 있지. 자, 얘는 합리적 행동이론. 이것도 행동 경제 개념에서 보면 제한된 합리성이라는 개념이 있어. 인간은 반드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주류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합리적 기대의 가설을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야. 때로는 뻘짓을 하잖아. 그치?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어떤 행동을 할 때 자기 내적으로 의사를 따르기도 하지만은 타인의 시선이 따가워서, 그치? 타인으로부터, 아니, 짜장면을 다 먹는데 나만 짬뽕 먹으면 딴 사람들이 이러고 쳐다보잖아. 그러면 뭐 그것도 시선이잖아. 그래서 다시 나도 짜장면 이렇게 가는 거야. 응? 그 안에 공동체적인 어떤 가치를 굉장히 존중하는 사회. 우리가 그럴수록 더하는 거지. 그치? 이런 걸 눈치 안 보고 젊은 애들은 하니까 좋은 거고.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야. 자, 그런데 얘 도표를 봐봐. 봤더니 지금 여기 일본, 중국 어쩌고 저쩌고 딴 거 보지 말고 일본만 보란 말이야. 지금 일본 얘기하니까. 쭉 떨어졌어. 하다가 갑자기 올랐어. 자, 떨어진 거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겠고, 올라가는 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 아까 두 관점을 보란 말이야. 국가가 캐치플레이즈 걸고 캠페인하고 막 이러면은 어떻게 돼? 사람들이 타인의 압력. 우리 옛날에 멀리 갈 것도 없어. 코로나. 나 그거 정말 지금도 화가 나는 거야. 응? 코로나 그때 팬데믹 때, 아니 세상에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되고, 내가 미국 갔더니 그 사람들 마스크 안 쓰는 사람 하거든. 그 자유주의 개념에서 자기 의사가 되게 중요한 건데, 아니 그 안 쓰는 거 가지고 미안할 수도, 죄송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막 안 쓰면은 막 주변에서 어른들 막 이런 사람이 나를 막 범죄자 취급을 해. 그지? 내가 마스크 안 썼다고 범죄자가 돼? 이건 말이 아니잖아. 그냥. 그리고 국가가 막 그렇게 막 겁박을 한 거잖아. 지금 생각해보면은 감기 일종이고 막 이런 건데, 그 생난리를 치고 그걸 정치에 이용해 먹고. 되게 재밌는 게, 정말 우리 아들놈하고 나랑 되게 비슷해. 주사 있잖아. 그때 그거 맞는 거 1차 2차 하는데, 1차 맞고 내가 2차 맞고 내가 웬만하면 내가 후유증 안 그런데 되게 안 좋아서 느낌이 딱 오는 거야. 이거 안 좋은 거야. 내가 무슨 몰모트가 된 기분이야 이게 완전히. 그래서 아들놈 했더니 자기도 안 맞았대. 자기는 안 맞는데. 그 새끼는 되게 논리적이고 또 그 과학 쪽이 다 따져. 자, 이래서 안 맞는다 뭐. 어? 근데 사실 상당히 일리가 있거든. 지금 몇 명이 이것 때문에 피해받는지도 몰라. 그래서 3차 구멍은 알짜를 안 받고. 근데 그 당시에 뭐 그 압력이 되게 심했잖아. 그치? 어? 밥 먹는 데까지 그냥 마스크,
마스크 쓰고 먹을 말이 돼? 마스크 쓰고 어떻게 밥을 먹어? 어?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고 어? 칸막이 이렇게 쳐가지고 그때 뭐 그 돈을 얼마나 들고 칸막이 친다고 뭐가 안 되고 그게 침으로 옮기는 건 아니잖아. 근데도 막 그 지랄을 하고 있고 막 광기지 광기 푸카만 하면 그 얘기야 지금 이게. 근데 여기 다시 회복을 했어. 이게 지금 중요한 거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이거지. 이거를 그치? 찾아보면 나오지. 그 근거를 찾아야 되는 거야. 여기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이 규범이라는 것들도 사회라는 것들도 바뀔 수가 있고 이 논리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야. 여기서 지금 봐봐. 사회 결과는 두 가지 측면으로 구체되어 있어. 제포 불변을 낮춘 것은 행위자의 사고와 행위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인을 작용하고 제도로서 막 국가가 막 정치에서 얽매고 막 이런 거란 말이야. 그치? 철저히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 사고들 강압적이고 힘의 논리 우리 그렇게 갔잖아. 정말 암흑기야. 말도 안 되는 우리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 다수의 폭력이지. 그런데 다시 회복된 거는 뭐야? 국익이라는 게 국가 강제적인 협력에 따른 게 아니라 스스로 정책 스스로 느끼고 스스로 가치관을 바뀌고 이런 거 합리적으로 행동. 그래서 중요한 게 뭐야? 그 주체는 신자유주의자들과 구성주의자들의 제도주의자들의 협력을 바라는 협력의 주체는 누구냐는 걸 잘 생각을 해봐. 그게 되게 중요한 거야. 주체. 이쪽은 국가야. 국가. 그치? 권력이야. 이쪽은 가치 규모 개인들 구성원들이야. 구성원들이 중요한 거야. 이걸 꼭 끄집어내야 돼. 그러니까 구성원들이 스스로 자각하고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거야. 그 내용이 기술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럼 봐봐. 이제 요거만 하자. 이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규정한 파리 협정은 결국은 지금 결론이 뭐야? 실패하기 쉽다는 거지. 그 이유로 하는 거야. 국가 간 협의를 통해 제도로서 확립됐음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온실가스 배출국인 선진국 4국 특히 4개국의 감축 의지 부족으로 인해 국제 차원의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기대하기 어려운다. 자, 가진 놈들이. 그 가장 큰 이유는 뭐야? 여러분들. 신자유주의적 제도 이론의 한계에서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들을 수 있지. 결론.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선진국들은 국가 간 상호협력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해. 자기들. 하지만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이해 당사자인 선진국의 자발적 협의, 관용, 참여 이런 것들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왜? 이제 자국의 이익을 높이고자 행동하려 드는 이기 성향을 본색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전지구적 가치 공유를 위한 합리적인 행위, 이성적 사고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 그 내용으로 쓰면 되겠지. 그치? 우파 포퓰리즘은 자유주의와 대립하는 사회적 문화적 정체성을 지닌 공동체주의를 대안으로 내세우면서 문화 본질주의 관점에서 자신이 속한 집단 밖에 외 집단의 모든 다른 집단에 대해 적대적 관계를 드러낸다는 거야. 이것은 구성주의. 여러분들 이런 거 쓸 때 자꾸 도식화해야 돼서 그것도 틀렸다는 얘기야. 구성주의 다 그렇게 썼잖아. 구성주의 봤을 때 옳다. 신자유주의 할 때 틀렸다. 구성주의 할 때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랬어. 논리를 구성하기가 상당히 어려워. 스스로 자뻑을 하고. 논리부터 만들어 놓은 다음에 들어가야 돼. 그러면 뭐 거기에 이제 막 논리를 만들려니까 이제 막 논리의 충돌이 일어나고 막 그러고들 있잖아. 지금 보면은 왜 어렵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쓰라고 얘기한 것도 아닌데 스스로 그냥 그런 함정에 빠져버리고 있어. 도식화된 사고에. 왜 그러냐고. 선생님처럼 써드리자. 우파 포퓰리즘 추종자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신념은 인류 보편 가치, 그치? 우리 절대 평화, 박애, 뭐 이런 것들.
반한다는 거에서 비판받을 수 있다고 보고 논리만 맞으면 된단 말이야. 세상의 모든 정치 제도는 인류 보편의 가치관과 정체성을 담아서 구현되는 것이기에 행위자들은 진영을 뛰어넘어 상호 협력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퓰리즘에들은 문화적, 인종적, 동질성에 기반한 주류 중심의 편협한 문화적 공동체 근데 자신들의 사고를 가두고 그래서 편가르기 하고 그지? 타자를 차별하고 그 결과 자 중요한 건 뭐야? 집단 밖의 엘리트 계층의 적대감도 드러내고 저기 안에서도 그러고 밖으로 안에서도 편가르기 하고 밖에서도 편가르고 이놈들은 그러는 거야. 알겠어? 우리 지금 그러고들 있잖아. 내전이 일어나고 심리적 내전 상태로 막 가고 있잖아 지금. 같은 집단 내에서도 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드러낸다. 그 엄격한 폐쇄성으로 지구촌 세계 물론이고 국가 안, 국가 밖 난리치고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야. 광기지 광기 이게 지금. 사회 합리적 행동 이론을 따를 때 우리나라의 일본 제품 불매운동은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통제 기간에 집중됐는데 이것은 우리는 뭐 일본하고는 동전치기도 지면 안 되고 그지? 그건 윗사람 밑에는 여러분들 일본의 젊은 사람들 만나고 그러면 서로 혐오의 감정 이런 거 없어 그지? 그냥 윗사람들이 지들끼리 이게 있잖아 민족의 개념 민족주의 개념이 어떻게 만들어져요? 민족이라는 개념은 근대 태동되면서 만든 거야. 왜? 그 당시만 해도 독일 같은 데는 다 흩어지고 다 뭐라 그러나 무슨 국가라 그래 그냥 그러니까 국가라는 어떤 지역적으로 뭐 인종적으로 이렇게 통폐합하고 이런 개념이 없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저 생각을 해. 삼국시대 충청도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무슨 국가 개념이 있어. 어느 날 백제가 점령하면 백제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 땅 그게 조공의 문제 아니 세금의 문제야. 네 알았어요. 그러고 신라가 고구려가 들어와가지고 그러면 네 알았어요. 그게 무슨 개념이 있어. 그러니까 좀 다른 얘기인데 우리 조선시대를 보면은 그냥 넓게 보면 안 돼. 한양과 그러니까 경기 기호지방이 경기도와 나머지야 그냥 어떻게 보면은 북한을 보면 평양과 나머지야 완전히 평양은 초록색이야. 그냥 임진왜란 때도 있잖아. 예를 들면 왜구들이 창궐하고 그러면 남이 아니고 보면은 일본에 되게 우호적이고 그런 게 되게 많았어. 왜 자기한테 잘해주고 그러면은 굳이 뭐 거기에 무슨 민족심, 애국심 이건 다 이데올로기란 말이야. 이데올로기. 이데올로기가 뭐야? 마르크스는 허위의식이라 그러는데 그거보다는 정권, 권력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자기 방편으로 어떤 제도적인 사상적인 기제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민족주의라는 것도 그런 개념이 만들어진 거야. 그때. 우리나라도 언제 만들어진 거야, 민족주의. 옛날에는 무슨 뭐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뭐 그런 개념이고 서로 막 일본에 뭐 이런 개념이 없었는데 어떻게 돼? 우리가 일본하고 자꾸 일본 열강이 침탈하고 그러니까 우리를 보호하려니까 뭔가를 심리적 기제를 만들어야 돼. 제도정치. 그게 민족주의야. 그러니까 적대감을 드러내면 어떻게 돼? 핵심은 뭐야? 민족주의를 고취하면 어떤 일이 봐? 우리가 위기만 안으로 결속을 다지지, 그치 우리가 밖으로 배척을 하지. 정권이 얼마나 좋아 그러면, 그치? 그런 개념이야. 이데올로기야, 이데올로기. 이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이게 다. 그러니까 이 정체성 여기서 보면 이런 개념들 이거 다 이거를 신자유주의자들의 개념을 보면 이데올로기야, 이들 왜곡된 이데올로기란 말이야. 근데 구성주의 관점에 보면은 이 가치 어떤 규범 이런 체계들이란 말이야. 예를 들면은 그럼 자발적인 거고 그런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뽑아내야 될 게 되게 중요한 게 여기서 봐봐.
제도를 만들고 변화시키고 이런 주체가 누구냐 이거야. 신자유자는 국가, 특히 강대국, 국가 간으로 보면은 구성주의자. 아까 얘기했잖아. 행동주의 학습과 구성주의 학습에서 학습자 중심, 교수 중심, 국민들, 개인들 이 개념이란 말이야. 그지? 그거를 딱 보여주는 거야. 결국은 개인이 이긴다는 거지, 그지? 이거를 자발적으로 가면은 이긴다는 개념이 웃기지만은 예를 들면은 그지? 그 자체가 안만 좋은 것도 그걸 얘기를 해주는 거야. 아니 일본께 싸고 좋으면 사는 거지 뭘 그걸 가지고 그걸 사면 한때 우리 때 국산품 애용해가지고 일본 거 사고 그러면 뒤지게 욕먹고 막 우리 그런 세대였어요 옛날에. 어? 숨기고 어? 일제라 그러면은 국산품 장려하고 막 이런 거.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그러면 제대로 발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엉망인 거야, 그지? 경쟁력을 갖춰야 제대로 된 게 나오지. 그 자체가 다 이런 거야. 어? 그러니까 이런 사상적인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알게 모르게 우리를 다 지배하는 거야. 그래서 끝으로 얘기했지만은 여러분들한테 이건 오프 더 레코드